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4월 둘째 주 일요일연구 하디슈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안 하세요? 하! 이 오빠가 변준현 선수의 크로스오버 보는 것 같아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뺏는. 예, 헤지테이션 하디슈입니다. 헤지테이션 하디슈. 네.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 깜짝 놀랐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런거 하디슈 코너는 사실 주제 선정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네. 뭐 6강 플레이오프가 사실 한창 진행 중이고. 워낙 이슈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오 모드인데, 야, 피오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저희가 또 정규리그 또 이제 마무리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할까? 그랬을 때 특별한 주제. 지금 MVP는 뭐 송교창 선수. 그렇죠. 그리고 현농 선수가 받았습니다만, 뭐 각 팀별로 저희는 MVP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MVP에 버금가는 어떤 버금상. 버금상. 1980년대. 버금상. 세컨 MVP. 이 옵션. 이 옵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버금간다는 말 자체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버금상으로 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제 MVP는 으뜸상, 버금상. 약간 레트로하게 으뜸상, 버금상 각 팀에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나이 먹었다고 또 뭐라 그러겠네요. 또. 아마 댓글 달릴 겁니다. 그래서 정규리그 각 팀 MVP 그리고 세컨드 에이스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규리그 1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정규리그 1위부터 가느냐? 1위를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성적 지상주의예요. 그렇죠.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잘한 팀 먼저. 그럼요.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팀 팬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 섭섭하시면 다음 시즌에 1위 하십시오. 우리가 언급해주는 이게 뭐라고? 그렇죠. 이동재. 냉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C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이견이 없었어요. MVP는. MVP는 송교창이죠. MVP 받았는데 팀 내 MVP가 아니면은 이것도 좀 사실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건 욕먹을 각이죠. 엄청나게 욕먹을 각이죠. 그렇죠. 송교창 싫어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MVP는 뭐 저희도 다 송교창. 송교창은 정말 잘했죠, 올 시즌. 최고의 옵션이었고요. 뭐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선수라서 에이스죠, 이제 시즌부터는. 그리고 이제 고교를 졸업한 고교 직행 선수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교창이 사실은 이제 고교 졸업을 할 때만 해도 이 선수가 과연 프로에 통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맞아요. 통하긴 할 텐데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리그 최고의 스몰 포워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빛나는 건 엄청난 노력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능에 노력을 2스푼, 3스푼, 한 10스푼을 더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얼리로 나온 선수들, 또 고졸로 나오는 선수들 앞으로 있을 이런 선수들이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의 농구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컨 MVP, 버금상. 저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저는 이정현입니다. 네. 그래도 이정현이다. 좀 혹시 뭐 이유를. 일단 제가 이제 사실은 팀 내 MVP에 버금간다. 라거나 정말 그랬는데, 일단 그 타일러 데이비스와 시즌 초반 좀 나눠먹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후반에는 거의 뭐 라거나 선수가 하드 캐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전의 어떤 그런 기량을 완전히 회복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라거나가 사실 올 시즌에는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가 다 보이면서 팀 내 어떤 절대적 존재. 그 PO에서도 아마 라거나가 1옵션이 될 것 같은, 뭐 조이 알렉산더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거나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정현 선수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정현 선수가 올 시즌에 사실은 부상을 좀 시즌 전 부상을 당하면서 어떤 활동력이 좋지가 않았고, 승부처에서 해결사 능력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수의 영향력 이런 부분 볼 때는 저는 라거나가 맞다. 이제 또 전 뭐 이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정현이 특히 이제 승부처에서 그래도 이 선수가 어떤 이제 2대2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명가암이 있지만 파울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승부처에서 그런 자유투 하나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대2 게임 통해서 상대의 어떤 수비를 조금씩 그래도 흔들고 영리하게 이거 미끼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정현은 좀 전창진 감독 체제에서 희생을 또 많이 한
어떤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좀 볼을 잡고 좀 코트 넓게 벌리면서 2대2 하는 걸 선호하지만은 사실 전창희 감독 스타일은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KCC는 이정현 같은 어떤 선수도 볼을 움직임 많이 가져가면서 어떤 이제 그 후에 뭐 2대1을 하든지 다른 어떤 이제 플레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스타일을 또 어떤 팀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서 맞춰준 부분까지 저는 감안을 해서 또 이정현을 저는 버금상에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2위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 일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션농과 장재석. 예, 션농입니다. MVP.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롱생 많은 선수죠. 롱사. 그렇죠. 예,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정규리그 2위를 했습니다. 네, 네. 롱생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약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션농이 아니었다면 과연 현대모비스 어땠을까?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지금 성적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션농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어떤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 그러니까 션농의 저런 높이와 피지컬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수비는 원래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 못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평균만 해주면 이 선수가 정말 빛나는 어떤 절대 에이스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높이가 굉장히 위력적이고 또 공격에서의 어떤 그 확실한 공격 루트는 없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하는 풋백 득점이라든가 우겨서 넣는 득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MVP는 션농입니다. 예, 뭐 장재석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 선수 식스맨상 받고 수비 5걸까지 이관왕 네. 이걸 했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역전승의 어떤 발판이 된 어떤 게임 체인저 네. 역할을 했었고 뭐 솔직히 이번 시즌 한정으로 이승현도 하면 장재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지석 선수는 스텝업이 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현대모비스에서 사실은 이제 FA가 됐을 때 이 정도 고액의 연봉 물론 이제 장지석 선수가 그 자체적으로 페이컷을 하고 갔죠. 그렇죠. 갔지만 과연 현대모비스에서 FA로서 고연봉을 받고 가는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을 뚫으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함지훈도 있는데 네. 그랬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 했습니다. 장재석 선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리그 3위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이제 으뜸상은 이제도, 버금상은 전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재도는 동일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도 예. 잘했죠. 엄청. 예. 진짜 FA 앞둔 어떤 효과도 저는 뭐 심리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 뭐 기본적으로 수비는 원래부터 됐던 선수고, 공격에서 이제 그 이 선수가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아무튼 저는 공격형 가드로서 자기 할 역할 되게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김승희 감독이 어떤 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의 선수에 대한 주문이 나름 까다로운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도 좀 맞춰가면서 자기 어떤 공격력, 지금 이 선수의 이번 시즌 공격력은 뭐 리그 거의 뭐 손꼽히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재도 선수의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패싱이 조금 덜 돼요. 예. 맞아요. 근데 예. 문제는 그 이재도 선수가 이제 그 롱3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석점 던지는 부분 그 부분에 적중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2대1을 하면서 이제 돌파를 하는데 돌파해서 그 특유의 스텝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뛰면서 하는 그 레이업 붙이는 거. 맞아요. 그 부분이 이재도 선수가 엄청 낮다 올 시즌에는. 그리고 KGC가 사실 그동안 얼클락이라든가 여러 선수가 이제 바뀌면 맥컬라든가 바뀌면서 외국인 선수에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재도가 중심이 되면서 변준영 그리고 문성곤 이런 선수들이 잡아주면서 정규리그 3위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버금상은 문성곤, 전성현. 네. 제가 전성현이고 문성곤인데. 문성곤이라고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문성곤을 뽑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KGC가 흔들릴 때도 수비로 사실은 버텼던 팀인데 문성곤은 뭐 지금 뭐 리그 최고 2년 연속 수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받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문성곤이 빠졌을 때 어떤 팀 수비가 그게 양의종이 돌아가기 전에 빠졌을 때 팀 수비가 그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살짝의 문제점이 있는데 문성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메워지는 어떤 그런 신기한 효과들이 있어요. 물론 공격에서 뭐 이제 석점이 살짝 부족하고 이런 임팩트가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어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문성곤. 예. 자, 전성현? 예.
전성현 할만합니다. 전성현 비유시킨 거 아닙니까 방금? 아니에요? 할만합니다. 아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부상 때문에 컨디션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번 시즌 아예 처음부터 리그 최고급 슈터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뭐 지금 모습 보시면 알잖아요. 진짜 뽀르는 움직임 그리고 캐치앤슛 그리고 지금 뭐 레인지도 엄청 길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이제 2대 게임도 어느 정도 하면서 물론 이게 매끄럽진 않아요 사실은. 이 선수 좀 그런 부분에서 한계는 있지만은 볼 핸들링 가져가면서 공격하는 법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서 저는 전성현이 지금 사실은 이 KGC 공격에서 지금 외국 선수까지 포함하면 설린저 다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성현 좋은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몸이 살짝 아픈데 그 부분만 좀 이제 제거를 하고 정상적인 몸이었을 때 얼마나 위력적인 슈터가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의 일단 MVP는 이대성이고 예. 세컨이 이승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희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뽑고 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위치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예, 진짜 약간 우열 가리기 힘든. 그러니까 각자 이제 포지션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이승현 아까도 저희가 뭐 이제 그 플레이오프 리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승현의 영향이 워낙 커서 이승현이 에이스여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대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그 플로어 리더로서 역할을 갖다 해줬고 뭐 좋은 득점력 가지고 있었고 물론 승부처에서 그 클러치에서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슛 셀렉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 팀 내 어떤 그런 이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승현 같은 경우에도 잘했어요. 엄청 잘했고. 근데 이승현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병 수비가 힘들다고 거는 하지만 이승현 선수의 가치를 가장 빛내게 해주는 그래서 MVP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외국인 선수 수비를 해주거나 외국인 선수 다른 선수가 수비를 할 때 도움 수비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공격이 덧붙여졌을 때 이 선수가 정말 리그 탑급 뭐 지금도 리그 탑이지만 그랬을 때 MVP를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도 저희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낙현과 이대현.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번 시즌은 이 두 명이 원투 펀치인 게 너무 자명한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랜드가 팀으로서 더 무서워지려면은 정효근이 이대현을 밀어내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현이 이 정도 위치를 유지해주면서 현재 기량 유지해주면서 정효근이 뭔가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이 옵션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면은 이 팀은 진짜 강력한 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낙현, 이대현이 이제 원투 펀치였고 그리고 정효근이 이제 상무에서 제대하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김낙현, 이대현, 정효근이 아니고 김낙현, 정효근, 이대현이 되면서 원투 쓰리 펀치가 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됐을 때 전자랜드 객관적 전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일단 김낙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텝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시즌 전부터 유동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뭐 선수의 레벨을 나는 유동 감독님만의 좀 이제 그 어떤 구분법이 있는데 어떤 이제 본인의 득점하면서 수비까지 몰고 다니면서 파생 효과까지 만들어야 된다. 김낙현은 사실은 이 파생 효과가 어느 정도 막 엄청 대단하다고 솔직히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어쨌든 차바위의 도움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수비 면에서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아직 뭐 2대2 통해서 막 패스를 쫙쫙 뿌려주면서 기회를 만드는 어시스트 생산 자체가 뭐 엄청 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의 그래비티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가 볼 없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수비수를 달고 다니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지금은 이번 시즌은 에이스급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뭐 에이스로서 어떤 자리배경을 한 그런 시즌이었고 이대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예상대로 성장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은 진짜 딱 기대만큼 이번 시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T는 뭐 MVP 이견이 없죠. 예, 허운입니다. 예. 호운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허우는 뭐 그냥 리그 MVP급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기량을 보면은 예. 저는 허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즌 전에 저희가 사실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허운이 좀 더 뭐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선수의 수비 약점, 약간 뭐 뽀로그 기질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이제 평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에이스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약점들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KT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승권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허운 중심의 지금 농구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트가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격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허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세한 수비 약점 그리고 클러치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실수, 그러니까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KT가 지금 6위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6강권인데 이 팀이 물론 허운 때문에 뭐 KT가 뭐 우승을 못한다 이런 그런 스타일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팀이 우승권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 허운의 또 공헌도 경쟁력 이런 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이동현 기자가 또 좀 워낙 또 디테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궁금해서요. 한 시즌이 이번 시즌도 사실 MVP 겸 활약을 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허운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우승권에서 이 선수가 어떤 우승권 팀의 에이스로서의 어떤 효율 이런 거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면은 저는 아까 뭐 정효근이 이대현 제치고 2옵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양홍석이 허운의 위치를 약간씩 건드려 주는 수준까지 오면은 좀 뭔가 달라진다고 봐요. 예, 허운의 어떤 비중 높아지는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사실은 수비는 사실은 팀 전체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가 봤을 때 허운이 지금 가져가는 공격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 선수에게 수비에서 에너지 쏟는 거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은 양홍석이 그 공격에서 에너지를 좀 어느 정도 보여주면은 허운이 좀 공격에서 쉬어갈 수 있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뭐 어떤 수비가 약간 개선될 여지는 있지 않느냐. 체력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양홍석이 좀 중요하다. 오히려 허운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 이상한 말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KT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대적인 수비의 핵심이 되거나 또는 공격의 핵심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 허운하고 양홍수 둘 다 모두 거기서 팀의 위치 어떤 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온볼 상황에서 오프더볼 상황에서 어떤 효율성이 나올 텐데 그렇죠. 허우는 온볼 상황에서의 효율성은 극강이죠. 극강이고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 이런 부분만 조금만 보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국내 뭐 지금도 최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KT가 상위권으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여전히 뭐 6강권이나 뭐 또는 수비의 약점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외국인 선수 그리고 KT 같은 팀 컬러 이런 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허운 선수도 약간 스타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KT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진짜 높은 레벨에 예를 들어서 진짜 아이자 힉스처럼 수비를 확 잡아주는 엄청난 림 프로텍터 있으면 또 그 수비 부분에서 허운 약점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공격에서 허운 지금 사실은 브라운이랑 알렉산더는 시너지가 안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운의 2대2 파트너로서 받아먹는 득점만 잘할 수 있는 그 정도 잘만 와도 이 팀은 이제 진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MVP는 저는 힉스와 김동욱. 예, 맞죠? 저도 힉스 김동욱입니다. 사실은 조금 이게 뭔가 다른 선수 없을까 솔직히 고민을 해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힉스는 뭐 수비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공격에서는 약간 2%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삼성의 어떤 수비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준 그런 이제 외국인 좋은 외국인 선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컨 같은 경우도 김동욱은 농구가 점점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냥 손바닥 안에서 판을 읽고 농구를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힉스의 어떤 그 공격의 약점을 메워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고 김동욱과 힉스의 어떤 2대 공격이 굉장히 위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그 뭐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힉스가 미끼가 되면서 김동욱에게 어떤 오픈 3점 슛 찬스라든가 어떤 돌파 공간이 나고 거기에서 힉스도 팝과 롤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즌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사실은 근데 이 뭐 으뜸상이든 버금상이든 김준일이나 임동섭의 이름이 없다는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굉장히 아쉽죠. 뭐 이상민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은 김동욱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동욱이 지금 같은 활약을 하더라도 왜 안 돼요, 김동욱이? 늙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늙으면 뭐 다 죽어야 돼요? 삼성이 진짜 잘 됐다면은 네. 김동욱은 지금 활약하면서 3옵션이나 4옵션으로 보조 역할을 해줬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메인 승부처에서 옵션이잖아요. 뭔가 이제 네. 그탁 찍어주는 그런 풀어주는 역할 좀 딱 해주면 딱 됐는데 사실 실제로 이번 시즌 그런 역할이었는데 근데도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선수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시즌은 아마 김시래가 이 자리에 어느 정도 뭐 으뜸 버금이든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삼성은 진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네. 이제 이동혁 기자는 안영준. 으뜸상으로. 네. 예, 저는 그래도 김선영이다. 아, 김선영입니다. 예, 그리고 버금상으로 최성원. 또 뭐 수비 최고죠, 이 선수. 예. 아, 그렇죠. 저는 안영준을 이제 버금상에 넣었습니다. 예. 저는 뭐 김선영, 안영준은 앞으로 SK가 가져갈 확실한 원투펀치라고 보고 문경남은 또 안영준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걸고 있고 많이 좀 키우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김선영이 노세아가 더 뚜렷해질 때까지는 이 원투펀치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안영준은 좋고 김선영이 이제 안영준과 함께 원투펀치가 돼야 되고 코어가 돼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선영이 올 시즌에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팀이 어떤 그 승부처 상황에서 하드 캐리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수비에서는 오히려 오재현이나 최성원을 썼을 때 좀 더 그 백코트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으니까. 게다가 이제 부상에서 다시 돌아오고 부상에 돌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선영이 여기에서 공격력을 스텝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살짝 지금 뭐 노세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뭔가 이제 자기가 정말 리더로서 공격에서 확실한 모습을 갖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 시즌에는. 그래야 SK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 시즌은 안영준이 제가 볼 때는 팀의 어떤 코어로서 꾸준히 플러스 공격까지 해줬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영준이 올 시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 같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최성원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비가 깔려있는 선수니까요. 이 선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안영준, 최성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디빙 그래도 MVP 두경민. 예, 그래도 두경민 그리고 메이튼. 예, 버금상은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저는 녹스와 호응 선수입니다. 녹스는 사실 저 혼자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네. 꼽으신 이유를 시즌 초반부터 완전 부상 변동이었잖아요. 그때 버텨준 어떤 그 역할 그게 좀 크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예. 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 이 선수가 잘 버텨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메이튼 오고 나서 이 옵션을 옮겼는데 이 옵션에서 보니까 기량이 최상급이었어요. 그렇죠. 예, 진짜 좋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예. 두경민은 혹시 굉장히 그 반전 득점, 예. 상대 수비를 맞추고 거기서 슛, 그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현장에서. 야, 두경민 짱! 그게 좀 이제. 그건 정말 짱이었어요. 그게 정말 짱이었고, 이번 시상식에서 이번 시즌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도 그렇죠. 받았었고. 그거 안 주면 뭘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이고, 두경민이 뭐 이제 경기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업앤다운이 있었죠. 이 선수 뭐 허리 부상도 있고, 장염도 있고, 뭐 손목 부상도 있어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가 DB에서 가장 이번 시즌 그래도 공격 자원에서 무서웠던 선수라는 건 좀 부인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막바지에 그 대표팀 휴식기 전에 DB가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진짜 희망이 엄청 커졌었는데 그때도 결국엔 두경민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서 예, 클러치 타임 득점이라든지 그래서 두경민 꼽겠습니다. 뭐 예. 두경민 선수야 뭐 기본적으로 MVP급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근데 이제 그 프런트 코트가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해지는 거, 이런 약점은 좀 고쳐야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공수해서 뭐 그렇다고 보는데 올 시즌의 어떤 활약도는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고, 저는 녹스가 그래서 DB의 어떤 54경기를 딱 봤을 때 관통하는 어떤 공헌은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허웅입니다. 아니 너무 지난주에 그 댓글들을 의식하는 결과 아닙니까? 다 필요 없고 온리 허웅입니다.
예, 다 필요 없고 허웅이다. 이 되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아, 허웅만 있으면 된다고 10개구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말려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예. 호응이 지금 보니까 뭐 그 시즌 전에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음. 경기 어떤 기복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리고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이 좀 살짝 보였어요. 근데 이제 두경민을 붙여놨을 때 호응은 여전히 클래스가 있는 슈터 그리고 수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병동이었던 DB를 이끌면서 54경기를 치렀다. 이 부분 MVP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수 아닙니까? 경기 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죠. 예. 예. 김치 있고, 뭐 돼지갈비 있고, 소갈비 있고, 예. 뭐 곱창 있고, 곱창 종류 있으면 뭐 해요? 밥이 없으면 안 되지. 아, 허웅은 밥이다. 아니. 출전 경기 수가 밥 같은 겁니다. 예. 자, 이대로 이제 허웅 팬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제가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저는 허웅은 밥이다. 예, 정말 든든한 쌀밥 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 출전 시간이 그렇다고요. 출전 시간이. 출전 시간이. 어떤 활약도를 할 때 출전 시간이 밥 같은 건 밥 같은 존재다. 그렇죠. 탄수화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곱창을 먹을 때 요즘 곱창에 빠져 있다고 예. 곱창 먹을 때 밥 2공기씩 먹나요? 아니, 그럼요. 예. 밥은 무조건 먹어야죠. 그러니까 허웅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예.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관희가 으뜸상,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 버금상. 그 이관희는 사실은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는데 삼성에서 LG로 오면서 사실 LG에서 경기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투표에서 이관희 선수가 이 허웅 현지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아니, 전략적으로 가자고요. 코인을 하나만 탈 필요는 없어요. 인기 많은 선수는 다 타야 돼요. 허웅 타셨으면 저도 이관희 타면서 같이 가야죠.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동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일농구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이제 LG처럼 성적이 하위권인 팀은 어쨌든 이런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관중몰이를 하고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시즌 막바지에 이관희의 이 임팩트와 어떤 이관희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관희. 예, 그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임팩트가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LG가 내년 시즌에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은 이관희 선수가 물론 좌충우동 플레이를 좀 해요. 하긴 하지만 이관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격력이 조성원 감독의 공격 농구와 맞아 떨어질 때 시너지가 얼마나 날까. 그리고 올 시즌 그런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관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리온 윌리엄스. 리온 윌리엄스. 리온 윌리엄스가 없었으면 LG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나마 정말 잘 버텨줬다. 그러니까 DB 녹사와 비슷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세컨은 이원대입니다. 이원대. 시즌 초반 사실 돌풍이 이제 좋았었고 많이 성장했죠. 네, 만약에 그게 그 활약이 후반까지 이어졌다면 저는 MVP로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 네, 근데 후반에 좀 살짝 떨어지면서 그렇죠. 예. 네. 아쉬웠죠. 네, 예. 그래서 버금을 났고 이동환 기자는 리온 윌리엄스. 예, 저도 이제 버금상을 리온 윌리엄스. 이제 이동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이제 뭐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빨리 퇴출된 선수는 리온 윌리엄스다. 근데 감독님이 약속을 몰랐죠. 저는 약속하신 줄. 예, 리온 윌리엄스는 그런 약속을 하시다니. 하실 줄 몰랐고. 예, 그리고 근데 진짜 그만큼 또 잘 뛰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잘해줬고 캐드라렌이 사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정말 많은 경기를 못 뛰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LG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던 건 성실하면서도 건강하게 뛰어준 리온 윌리엄스 덕분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버금상에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